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서 이거는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안 해줬다고 해서 저항권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항권은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안 했다고 해서 그건 저항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저항권은 헌법의 본질상 기본권 보장 및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자연적으로 도출된다 그랬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상하는 거는 저항권에 의해서 합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이 좌익 세력들, 종북 세력들 또는 친중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나오고 대한민국 체제를, 상권 분립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지금 국가의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은 우리 이 시민들이 나서서 이 저항권을 가지고 저들과 맞짱 써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다. 네. 전 목사님, 이거 보니까 어때요? 우리 광화문 집회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게 저항권이 이게 행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저항권에 중요한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적지는 어디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문에서 발표했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항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입법부가 너무 폭거를 하니까 이거 한가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도 써먹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광화문에 다 모여가지고 그 이재명이나 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 우리는 그런 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걸 나서야죠, 이제는요. 그렇죠. 이재명이 범법자 아닙니까? 네. 이 법에서 사법부에서 왜 이 사람을 안 잡았느냐 이거예요. 이 반체제 세력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을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심지어 이제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이 이게 형편없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설한 거 하고 이제 보십시다.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예산 탄핵까지 거기까지 보면 지금 이래서 초급 간부 이게 우리 내 거 아까 처음 걸로 네 여기 보면 그 하나 더 넘겨서요. 네,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인데 소위가 1호봉이 189만 원이야. 이런 처우를 좀 올려줘야 되겠고. 참. 그리고 저 군병력이 이 약화될 위기가 왔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는 세력이에요. 민주당은. 그렇죠. 뭐 군을 갖다가 흔드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야당에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들어갔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민주당 민생 현안 외에 한 일이 없다. 거기 보면 한 일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치는 장외 집회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만 보고, 이재명이 그 더불어민주당에 신성화된 것 같아요? 신격화되는 것 같아. 오늘 서울역에 내리니까 그래도 네. 조원진 우리 공화당에서 현수막을 그래도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거 크게서 나왔더라고. 참 우리 자유통일당 국민의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수막도 제대로 안 걸고 저게. 사과는 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게. 미쳐도 한참 미쳤어 저거는. 네?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들 말이야. 거기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국민의 힘이라고 쓰지 말고 국민의 뭐랄까? 한숨이요. 옛날부터 국민의 짐이라 그랬죠. 국민의, 국민의 짐. 예. 자,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인기 영화 포퓰리즘으로 막 국민에다 퍼주려고 하는 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결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 뭐 계속 기본수당 뭐 기본주택 기본 뭐 소득 전부 다 기본이라는 건 똑같이 균일하게 배급 비슷하게 주는 거는 전부 다 사회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네.
그 다음에 넘겨서 하나 보시면 여기 보면 뭐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거기 한번 틀어주세요. 자 보세요.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보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그 내용이 아까 그 이어서 하면 되는데 예. 탄핵과 특검 뭐 이렇게 네. 야 거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저기 보세요. 다시 내란을 한번. 획책한 네. 지금 보면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란을 획책한다 네. 하잖아, 저 네. 대통령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예, 일을 하고 있다. 예, 예. 예. 그래 국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똑바로 보고 언론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 처음 다 눈을 감겨 보니까 나라가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거지 지금. 한번 전부. 다시 한번 거기 앞에부터 좀 틀어줘 보세요. 헌법과 거기부터. 예. 소리 안 나와요. 다시. 것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목사님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얘기거든. 예.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대통령을 딱 해서 보니까 예.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을 이 사람이 민주당의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수준에서 저렇게 봤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을 대통령을 딱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게 딱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비상계엄을 지금 선포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국가 행위다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내란 수견이 머리 떠들고 이래 헌재 가가 있지만은 나는 비상계엄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거든. 다 깨어났죠. 이 국민들이 이게 나라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래가지고 좀 깨어나고 그렇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31.5%로 지금 급상승했는 이런 상태를 볼 때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대결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 사람들도 이제는 오히려 보수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자던 국민들 나라가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우리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언론들은 전부 저놈들이 장악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참 유튜브라고 하는 이 유효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잠자는 국민들 진실에 목마른 국민들이 듣고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때 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칼로 적이 쳐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선거관리위원회 할 것 없이 다 반국가 세력이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시국 아니에요? 그 김영석 교수가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네. 신의 한 수를 두었다. 예.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 담화문으로 민주당의 목리와 깽판이 드러났다는 거야. 예.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예. 거지. 예. 상권 분립 무너뜨리고 예. 대한민국 그다음에 체제를 붕괴시키는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이슈화했다. 예. 이거 없었으면 그냥 계속 넣고 갈 것이다. 계속 저도 떠들고 다녔지만 이게 이슈화가 잘 안 됐어. 됐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좌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좌파 언론. 좌파 그래서 언론. 그 조중동 우리는 구독하는 거 다 끊어야 끊어야 돼. 됩니다, 다 그거. 끊어야 돼 지금. 근데 목사님 아세요? 김대중 때 예. 김대중 때 박지원이를 시켜가지고 예. 남한에 있는 모든 언론기관 예. 편집국장을 예. 이북으로 다 초청했다는 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모종의 조치가 몰랐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다 가서 편집국장을 이북으로 끌고 갔어요. 예. 데리고 갔어. 예.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 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부터 이 언론 단체에 좌파 언론 민도총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언론 노련이. 근데 이런 것이 김영석 교수에 의하면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에 숨어있던 위장 우파들이 한동훈이를 비롯해서 한동훈이가 요즘 아주 조경태가 미쳐 날뛰더구만. 그게 이런 사람들이 딱 드러난 거예요. 아, 이놈들이구나. 정광훈 목사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듣다가 비상계엄을 딱 선포하니까. 그리고 군대 내부의 쓰레기 장성들. 이것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그렇죠. 이제 조물애기 쓰레기들 다 쓰레기들. 드러나죠. 하여튼 뭐 그건 별도 아니죠. 똥별이 똥별. 그리고 또 하나는 좌파에서 가서 부여가는 연예인들. 이번에 다 드러났지. 이번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탄핵 집회에 중국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는 거. 그걸 국민들이 몰랐는데 여의도에서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령을 해가지고 다 모여라. 이북에서 지령을 하고 다 모여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신의 한 수를 뒀다. 그래 성공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만을 얘들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선거 개혁헌원에 못 먹었는데 대한민국이 먹힌 거예요. 부정선거가. 그렇습니다. 그거 뭐.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흡수해야 되겠다. 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인들, 법조인들, 뭐 지식인들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이런 위기를 대통령이 꿰뚫어 본 거죠. 그래 오래전부터 우리